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3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강자들이 고전하면서 뒤집히면서 배당도 발생됐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치열한 접전 끝에 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선전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고전했었던 강자들이 몇몇 있죠. 금일도 맞대결 양상 4대3이나 또 5대2로 싸우는 편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맞대결 경주에서는 타협보다는 어느 한쪽 라인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윤여범이 박성근을 챙겨 나가려고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박성근 쫓아가지 못하고 받아갔었던 최창훈이 추입승부까지 펼쳐나가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윤여범 유리한 편성에서 또 결승 못 가고 최창원은 부진 만에 나가면서 결승전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7경주는 김다빈의 선행을 김병이 끝까지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 이진원이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김다빈이 2차권, 김병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만 후차권에서는 다소 좀 변수가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윤진규가 노태경을 챙겼습니다만 노태경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1호키는 넘어서지 못했어요. 결국 이영민이 쫓아 들어가면서 윤진규가 동반 입상, 광명우스컵 8경주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는 아무래도 28기 신인 선수 4위 졸업했었던 민성기가 고정인을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0경주 김탄의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추입 전문인 유지은이 차신 좁히지 못하고 추입에 실패하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김태환 당당하게 젖히기로 결승전 진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11경주도 치앙마이 전지훈련 다녀왔었던 정윤재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혁진이 마크에 나갔었는데 추입이 나오지 못했고, 권혁진 뒷자리 마크에 나갔었던 이송록이 권영지까지 추입해 나가면서 정윤재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경주 황준하가 때렸습니다만 희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었죠. 이우진은 털리고 임대승이 막판 접전 끝에 2차권 황준하가 간신히 체면 7회 우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강급자들이라든지 기존 강자들의 선전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은 분명히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원래 때 컨디션 좋았었던 우스컵 선수들 말씀드리면 박성호, 김다빈, 이송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성호, 김다빈, 이송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성기, 박성호, 김태훈, 오태걸, 박인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만 문승계 선행을 박성호가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호미를 따르던 김태훈, 오태걸까지는 불러드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희속감은 아주 빠른 편은 아니었다 말씀드리면서, 김다빈, 이유진, 조재호, 노태경, 이상현, 이진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립근 김다빈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노태경은 젖히기 나서려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송록, 이수원, 정동호, 고정인, 조성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성팀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송록이 끝까지 고른 시속감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대승, 한재호, 전정원, 장경동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임대승이 반바퀴 지나면서 시속을 잡았고, 전정원은 탄력을 활용해 나가면서 그대로 임대승까지 젖히기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 권혁진, 김광근, 김명래 청주팀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로키가 끝까지 주도해 나갔었고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권혁진은 막히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창훈, 홍석헌, 진성균, 이동건, 박진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창훈이 시속감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혼미권 선수들은 마크로 일관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박성호, 김다빈, 이송록, 여기에 최창훈 선수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황준하가 아무래도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연대세력이라고 한다면 손진철하고 김명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챙겨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박진우가 유성희, 김태훈, 황영근을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박진우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강한 선수라는 점에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강급자 황준하가 때렸습니다. 우승은 차지해 나갔었는데 이유진은 털렸었고 간신히 임대승과 접전 끝에 우승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때렸던 시속이 썩 빠른 모습은 아니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도 아무래도 같은 성향 선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황영근, 류성희, 박진우라든지 황영근, 박진우, 류성희 순으로 자리 잡고 견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황준하가 1번이나 5번을 달고 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진철보다는 직전 2주 전에 김명래가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가면서 전용기와 동반 입상 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팀 간 대결에서 전용기하고 김명래 동반 입상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좋은 배당, 김명래가 후미권 마크 지켜내면서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황준하 뒷자리는 바닥 찍고 있는 손진철보다는 김명래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마크력 면에서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황준하가 1번하고 5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준다면 5번을 챙겨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황준하가 제대로 저치기 타임 한 방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전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쭉을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쭉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노련한 박진우 대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죠. 류성희, 김태훈, 황경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초반 발주대 좋기 때문에 황준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전반적인 편성면에서는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박진우만큼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타정전으로 아무래도 파업 쪽 선수를 화우령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번과 2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3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전일 황준하가 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래도 특선에서 끌려다니는 경주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우수해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는데 생각만큼 시속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금일도 류성희가 때려주고 박진우가 몰고 가거나 황영근이 때려주고 박진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박진우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공략해 볼 수 있죠.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준하가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확실하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배서 2사나 27이죠. 2사나 27 경주권 정도는 2사나 27 경주권 정도는 선행 나설 수 있는 4번 선행 나설 수 있는 황정근을 박진우가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가 아무래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번과 5번 중에서는 5번을 챙겨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낮다 말씀드리면서 3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황준하가 빨래줄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1번 손진철도 마크되면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래 뒤를 바짝 쫓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준하 중심으로 연대 세력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박진우가 황영근, 류성희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준하가 퍼집니다. 배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배당 공략도 한번 충분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지훈이 전일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갔습니다만 김태환의 시속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훈이 취입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가지 못한 유지훈, 금일도 연대 세력 이욱동, 정현호, 문현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딱히 유지훈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욱동도 전일 저치기까지는 나서려고 했었습니다만 선행은 안 되죠. 선행 나섰다간 버텨내지 못합니다. 정윤재 전일 시속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치앙마이로 전지훈련 다녀온 정윤재라는 점,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따뜻한 날씨에서 넉넉하게 다리 많이 풀고 온 정윤재가 힘을 쓰면 아무래도 유지훈이 정윤재를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성향은 달라요. 하지만 87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정윤재를 유지훈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노태경이 전일 정경호 뒷자리
물고 가다가 윤진규 뒷자리를 막혀 나가다가 털렸어요. 금일도 유지훈이라면 노태경 털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힘을 쓰고 노태경 털어버리게 된다면 정윤재를 상대로 유진의 직선 취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종속이 유지가 됐습니다. 정윤재 보면 희속감은 좋은데 막판 종속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는 치앙마이 훈련, 전지훈련 다녀와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고른 희속을 발휘해 나갔었기 때문에 유지훈이 막혀 나갔을 경우 전일처럼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6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5번하고 6번이죠. 5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란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5번이 가면 이육동이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육동이 전일 직선에서 취입 나올 뻔했습니다만 한 3%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육동 컨디션은 괜찮았었다는 점, 유진의 뒷자리 이육동이 물고 가게 된다면 5번 3번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점,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반대죠. 정윤재가 노태경 달고 쏴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태경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정윤재가 초반부터 시속 올리게 된다면 유지훈이 빨래줄 경제에서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저측이 나서는 과정에서는 노태경이 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초반부터 시속 올리게 된다면 노태경이 정윤재 막혀 나가면서 유지훈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성향, 같은 라인이죠. 6번과 4번 동반 입상, 6번과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유진이 마크 놓치긴 했습니다만 금일도 초반부터 시속 올려주게 된다면 마키한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노태경이 앞장서고 정윤재, 이유진수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이 이육동 챙겨 나갈 리는 없죠. 이유진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위하고 6사입니다. 6위하고 6사까지는 유지훈 취입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6위, 6사 함께 같은 성향 선수들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유지훈의 정윤재 쪽에 이육동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유지훈이 정윤재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육동이 홈을 막혀 나갈 수 있는 정윤호까지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유진이 막혀 나가지 못한다면 정윤재가 노태경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잘만 하면 이유진까지도 연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공략 충분히 생각하고 음성정말 통해서 3복승은 공략해보고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유지훈, 김태환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넘어서다 보니까 꼼짝 못했습니다만 정윤재는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보다는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유진이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팀 간 4대3의 맞대결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우, 박성근, 윤여범, 성정환은 같은 라인이죠. 여기에 이성록, 이진원, 김광근은 같은 성향의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결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윤여범이 박성근을 챙겨주려고 무례하게 힘을 썼다가 오히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나름 몸 상태가 좋았었기 때문에 박성근 들고 쏴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박성근 마크는 했습니다만 마크를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성근, 최창훈이 윤여범까지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경주였었는데, 금일 윤여범, 박성근 때문에 결승 못 갔습니다. 그 박성근보다는 윤여범이 가면 성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성록의 시속이 좋기 때문에 김광근 활약이 나가고 이진원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윤여범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윤여범의 선정과 이성록의 선정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여범 입장에서 이성록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김광근이 자리 잡고 이진원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윤여범은 후미권 믿다가 저치기 한 방 노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윤여범의 뒷자리는 성종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에 박성근이 윤여범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윤여범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금일은 성종환 뒤로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 대구팀 협공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윤여범이
선행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치기나 직선 추입발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성종환은 좀 챙겨줄 가능성, 성종환과 동반 입상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팀도 창원 가서 훈련하면 창원 상남팀 선수들과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2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예상만큼은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을 5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 쪽에 성낙승 윤여범이 가면 아무래도 성정원과 연하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성록이 버텨내고 5번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볼 수 있죠. 5번하고 4번은 자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 동반 입장 쪽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윤여범이 고전을 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이성록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록이 가게 된다면 4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진원과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연대 협공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광근이 힘을 쓰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이성록 뒤 마크로 가게 된다면 두 선수가 27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김광근이 이성록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마크는 곧잘 합니다. 4번과 6번 정도는 차선으로, 4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4번이 같은 성향의 선수들 연대 세력이죠. 2번하고 6번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6번이야. 두 차권 중에서 4번과 2번 쪽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4번하고 6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윤여범이 저치기 한 방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성정환과 동반 입상, 이성록 묶어서 양분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여범이 가면 성종환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박승근이 성종환만 쫓아 나가게 된다면 같은 성향의 선수들, 같은 노조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성록이 윤여범 견제 나가기 위해서 이진원과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광근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라인 대결로 공략 나눠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선행에 부담감이 없는 윤여범 저측이나 취입은 유리하다는 점에서 윤여범의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더 무게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4대4 맞대결인데, 김병 입장에서는 정동호, 고종인 수성팀과 협공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성 입장에서는 진성균, 문승기, 이동균과 호흡 펼쳐나가면서 김병 견제하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김배영 상당히 좋은 몸 상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김배영, 김다빈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칼날 같은 추입력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배영 입장에서는 고정인으로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광주에서도 대구팀 선수들하고 또 하고는 상당히 절친한 친분관계 유지해 나갔었던 김병, 금일은 고정현이 때리고 김병이 몰고와서 전열처럼 귀신같은 칼취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가 되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1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임대성 받아가는 작전까지 펼쳐나갔습니다. 선행력 발휘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몸싸움 안 하는 임대성이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아가는데 쫓아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임대승이 받아가면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함께 공략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 입장에서는 1번 고정인과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1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6번 1번 4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만 고정인이 넘어서고 김병이 몰고 가고 정동호가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수성과 김병의 완승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죠. 임대승도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임대성이 힘을 쓰고 진성균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정인이 넘어서지 못하고 김병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임대승하고 진성균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4번과 7번 정도는 두 선수의 라인 협공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2번이죠.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7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 2하고 4, 7이죠. 4, 2하고 4, 7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배영 최근 들어서 편성도 잘 받는 것 같고 몸 상태도 그만큼 좋은 것 같아요. 이를 고정인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과 1번의 연합이죠. 4번과 2번을 묶어서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민선기가 이수원을 활용과 영원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민이 여동안 공민호 전종환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김경갑과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5대2로 싸우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민선기가 이수원을 챙겨주지 못하는 이수원이 마크를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이영민이 치고 나간 노태경을 밀어 제꼈습니다. 직선에서 쫓아가면서 동반 입상까지 성공한 모습 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이영민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민성기가 아무래도 초중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수원이 후미를 막혀 나가는 그 후미를 이영민이 막혀 나가면서 자리 선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종부터 때리는 경주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 저치까지 나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시속감만 괜찮다면 민성기가 철저하게 승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이수원이 초반 마크가 아닌 끌어내면서 후미 털어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성향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연대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성기와 이수원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같은 성향, 같은 라인이죠.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 챙겨줬다가 2번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번까지 챙겨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4번하고 3번이죠.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영민이 빼앗는다면 이수원 쉽게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3번 동반 입상 같은 성향 선수들과의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가 된다. 털어낼 수 있는 이영민 4번과 2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5대2로 싸우는 편성에서 민선기가 덮이면 이수원도 함께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동안이 죽기 살기 힘을 써주고 이영민을 중심으로 공민하고 전종원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김경갑까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민이 가게 된다면 김경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민이 가게 된다면 전종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2번, 5번, 2번, 7번이에요. 2번하고 5번,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민선기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영민 중심으로 2호나 27 지역 선배 김경갑 전종원 통관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호하고 27 경주권 정도는 민선기 빠지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아무래도 4번, 2번, 3번이 객관적인 기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수원이 털리면 김경갑, 전종원, 공민규 누가 쫓아갈지 몰라요. 오히려 민성기하고 이수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영민을 중심으로 5번, 6번, 7번, 3복 3명의 선수가 3차권까지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에서는 공격주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민성기 졸업선이 4위입니다. 전일도 완급 조절해 나가면서 홈이 견제할 거 다 했습니다. 민성기 선정 가능성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인 죄송합니다. 김태환하고 윤진규가 힘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환도 전일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우승차전 나갔고 윤진규도 저치기 나서면서 노태경과 동반 입상은 실패했습니다만 결승전 이름 올린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윤진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다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것 같고 윤진규 입장에서는 홍석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진규 연대라고 한다면 조성일하고 김다빈이 있죠. 반면 김태환의 연대라고 한다면 박성호, 홍석환, 오태걸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정면 대결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차피 힘과 힘 대결이라고 한다면 김태환도 밀리지 않고 윤진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성호가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태환, 홍석환, 오태걸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윤진규, 김다빈, 조성윤이라든지 김다빈, 윤진규, 조성윤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김다빈 좀 운도 많이 따랐어요. 박인천이 앞선에서 때려주니까 김다빈 입장에서는 본인이 때리려고 생각했을 때 깝깝했는데 갑자기 박인찬이 때려주니까 김다빈 입장에서는 땡큐였었죠. 잘 몰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환도 시속감이 좋고 윤진규가 김태환을 활용해 나가면서 윤진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면 대결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진규보다는 상대 전적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태환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힘과 힘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략적인 연합으로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는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6번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6번, 7번 쌍복 경주권 쪽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 쌍복 경주권 쪽에 6번, 7번 쌍복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받아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 충분히 가능하죠. 6번 입장에서 아무래도 홍석환을 홈과 협공을 펼쳐나가는 작전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이 가면 3번 홍석환이 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가 입장에서는 전일 자신감 얻은 김다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이 가면 3번 홍석환, 7번이 가면 1번 김다빈으로 양분하시는 전략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과 힘 대결 객관적인 기능에서 앞서 나간 두 선수 동반 입상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머리가 누구냐?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득점도 그만 똑같은 선수들, 전일 우승까지 차지해 나갔었던 선수들.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김태환이 앞서 나가고 있고 연대 세력이 좀 더 많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6번, 7번 쌍복견 주권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홍석환과 김다빈을 양분하시는 전략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이 가기 때문에 홍석환이 유리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상황에 따라서 3차권에서는 홍석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박성호도 3차권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윤진규가 김다빈하고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조성윤도 부진 탈피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좀 양분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컨디션 좋았었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할 것 같고 무조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태환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컵 12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권혁진이 1호기 활약이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상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들과 반연대를 이뤄 나갈 수 있는 박인찬, 최창훈, 장경동, 한조가 있기 때문에 권혁진 1호기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 1호기가 힘을 써봤습니다만 결국 넘어서질 못했어요. 윤진규가 힘든 경주 펼쳐 나갈 뻔했습니다. 노태경 쫓아가다가 이영민에게 털리는 경주가 됐었는데 금일도 박인찬이 자리 잡고 최창훈, 장경동, 한재호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1호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권혁지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정윤재 분명 시속감은 좋았습니다. 치앙마이까지 다녀오다 보면서 몸을 만들긴 했어요. 한데 권혁진이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쫓아는 것 같습니다. 한데 막
투입은커녕 이성록에게 취입까지 당하면서 권혁진 3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아무래도 연타 출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혁진이 상당히 좀 힘든 여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 좀 공격기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처럼 박인찬이 끌어주고 최창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최창훈이요. 최창훈이 가면 장경동이 가죠. 최창훈이 가면 한재우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창훈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이번 편성은 먼저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5번하고 6번입니다. 5번하고 7번이에요. 5번하고 6번, 5번하고 7번 정도를 이번 편성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권혁진도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 직전 인터뷰 보니까 와이프 간호하다 보니까 훈련 많이 못해서 강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로키가 전일처럼 똑같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5번, 6번, 5번, 7번 과감하게 공략을 먼저 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그래도 잭이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이로키가 좀 넘어서는 권혁진이 몰가서 취패 나가는 청주 완승이죠. 1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자신감 얻은 최창원이 버텨내게 된다면 1번하고 5번 정도는 무시할 수 없는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혁진도 그렇고 이로키도 그렇고 시속감이 상당히 좀 무거워 보였다는 점에서 최창원, 박인찬 몰고 장경동, 한재호가 흠이 견제 나가게 된다면 권혁진 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아무래도 최창원을 중심으로 연대 세력이죠. 장경동, 한재호와의 협공 가능성까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로키가 힘을 쓰고 권혁진이 제대로 된 타이밍만 잡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팀 1번과 3번의 협공 까지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권혁진 이렇게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 다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이번 편성은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스컵 경주가 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좀 맞대결 경주가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